나는 성과를 잘 내는 리더인데 성과랑 관계, 뭐 성과랑 조직 관리 두 개를 잡고 갈 수 없다. 사실 코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직 관리나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의 최소한 내가 리더로서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성과는 KPI 달성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왜냐하면 내가 평가를 받을 때 목표 달성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이번부터 세미나에 약간 형식을 좀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빨리 끝냈습니다. 이제 두 명이 등장했어요. 짜잔. 잘 보이시나요? 아니, 그동안은 화면 켜고 같이 질문해 주세요. 계속 뭐 질문하고 그다음에 답변하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약간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재밌게 마무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마지막에는 우리 사무총장 아시죠? 이인하 이제 코치고요. 이인하 코치님하고 같이 논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이제 투샷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시도가 재미있기를 기대하면서요. 네. 참고로 제가 유머 점수가 네, 네. 강점에서 제일 하위 요인이긴 합니다. 네, 사실은 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코칭 발전소를 하면서 강의를 참 잘 들었다 에서 머물렀다면 조금 더 우리의 생각들을 연결하는 자리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제가 또 그거를 연결하는 역할을 네.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사실은 저는 강의를 쭉 들으면서 야, 정말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리더십 코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떤 전략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면 안 그쵸, 되겠다는 그쵸, 생각을 그쵸. 하게 됐고요. 네. 이번 딜로이트나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서 이 방대한 보고서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들은 이렇게 전략적인 대화가 나눠지고 있어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대한 내용을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소화가 됐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질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저 들으면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맥킨지, 딜로이트 보고서가 얘기하는 그런 관통하는 변화에 대한 얘기 중에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네. 달라졌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코치들도 조직에서 성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코치로서 그런 성과를 정의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또 인사이트도 네. 얻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저희 코치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환에 그런 시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듯이 현장의 리더들도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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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저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점에서 리더들이 이런 것들, 관점의 전환을 좀 어려워하나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저희 코칭하다 보면, 이런 이제 업무 중심적인 리더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성과를 잘 내는 리더인데, 성과랑 관계, 뭐, 성과랑 조직 관리 두 개를 잡고 갈 수 없다. 사실 코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직 관리나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의 최소한 내가 리더로서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두 가지 잡고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지금 점점 이제 이분들이 느끼는 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성과는 KPI 달성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왜냐하면 내가 평가를 받을 때 목표 달성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의 시작이 이런 성과에 대한 관점을 조직이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리더는 계속 내가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를 받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저항이나 아니면 관점을 전환하는 거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가 뭐냐면 무엇을 성과로 볼 거냐.
하는 거에서 관점을 전환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라는 게 결과면 결과를 내도록 하는 과정 안에서의 필요한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성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 구성원들에 대한 정서 관리, 조직에 대한 만족도, 조직 문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조직이 음,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볼 거,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지금 보여지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는 조직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또 리더로서 어떤 개입과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코치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듣다 보니까 그 쭉 강의하면서 이런 휴먼 퍼포먼스에 대한 아웃컴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안에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네네네.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신 얘기들이 리더들이 시스템을 고민해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라는 것과 또 그쵸, 연결되어 그쵸, 있는 듯한 그쵸.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가 우리가 예전에는 약간 고객 경험 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네. 우리의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고객들한테 음, 감동을 주고 네. 가치롭게 전달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면 아까 저는 말씀하실 때 우리 직원들, 음, 고객 경험이 아닌 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와닿았었거든요. 네네. 네, 점점 조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객 경험 얘기보다 요즘에는 직원 경험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네네네네. 그런 얘기도 또 아까 좀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네. 여기서 경험의 격차에 대한 음, 얘기를 하면서는 경험의 격차는 뭔가 음, 초보자들이 초급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진입이 안 음, 되면요. 그 다음에 상위 경험을 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초급 경험을 할 수 있는 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뭔가 본인들이 그냥 연차만 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무 연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들을 단계별로 축적될 수 있도록 뭔가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업무를 음, 설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이제 사무총장님 음, 얘기하면서 이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얘기를 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직원들 이런 음, 경험 관리 이런 얘기를 하면 음, 뭔가 그냥 조직 문화하고 좀 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음, 이벤트 하고 뭐 네네. 재미있는 뭔가 하고 뭐 간담회 한번 하고 음, 이러면서 직원들의 경험들이 잘 관리가 될 거다라고 음, 착각하신다라는 생각이 제 단어 선택이 좀 그런가요? 착각 단어 좀 센데 음, 말해놓고 나니까 주쓸 순 없고 음, 착각하신다라는 음,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뭐냐면 업무를 진행을 할때 사실 나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로 말하지도 음, 않고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지원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일을 하는 내내 저는 뭔가 무방비 상태로 음, 보호받지 않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실수하면 거기에서 뭔가 좀 날카로운 피드백이 날라오고 이러면 제가 일상 업무를 하는데 좋은 경험을 하기가 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상 업무에서는 아무 경험도 못 하는데 좋은 경험을 음, 못 하고 있는데 이벤트성 경험을 관리한다? 네네. 그거는 좀 회사가 갖고 있는 음, 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 쉬운 방법이고 그러면 될 거다라는 네네. 엄청난 착각을 네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경험을 관리하기 음,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음, 리더가 구성원들을 대하는 음, 상호작용 방식인 것 같아요. 그 음, 안에 얼마나 심리적인 안정감이 확보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를 통해서 뭔가 어려움들을 같이 논의하고 배울 수 음, 있는 기회가 얼마나 생기는지, 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음, 부족한지에 대한 피드백들이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구성원들 뭐 인플로이 음, 익스피리언스에는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의 갭을 줄이는 업무 경험에 대한 갭을 줄이기 위한 업무적인 설계, 기회 제공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근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네. 그래도 저희 딸도 지금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아, 안 네네. 돼서 네. 그런 말들이 굉장히 와닿고, 저희 딸도 신입사원으로서 좋은 회사에서 경험들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같이 좀 듭니다. 네. 네. 또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긴장과 선택? 네네. 네네네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놓고 있을 때 되게 대립되는 좀 네. 느낌의 단어들을 갖다가 놓잖아요. 만약에 그런 단어들을 민첩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정성을 갖기는 아, 굉장히 그쵸, 힘든 그쵸, 거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장과 선택에 대한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리더십 코칭 현장에서 이제 네. 우리가 아까 말한 거는 좀 이해를 했는데, 코칭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긴장은 어떤 것들을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음, 말씀하신 거가 되게 대비되는 음, 건데, 민첩성하고 안정성 사이에서의 약간 그런 균형을 잘 못 잡아서 음, 리더십에 이슈가 생기는 케이스는 사실은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업무 이슈도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음, 많고 뭐가 많으면 리더는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음,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가려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어딘지 그리고 이거를 가야 되는 이유는 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대화와 정보 공유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 음, 보니까 요 얘기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음, 그러면 이게 처음에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간 동상이몽? 리더가 생각하는 목표 지점과 구성을 생각하는 목표 지점에 갭이 점점 음, 생기면서 업무가 약간 로스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드백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잘 되겠거니 이렇게 믿고 맡겨요. 근데 구성원들은 잘 되고 음, 있는지 아니면 약간의 실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네. 리더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뭔가 수정해야 되는 지점을 놓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커진 다음에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뭐 민첩성과 안정성 사이에서의 균형과 관련된 음, 얘기들이 리더십 이슈엔 되게 영향이 큰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거 앞부분에서 해야 되는 정보 공유를 놓친 게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 이슈가 음,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자주 음, 가져야 되는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음. 설계해서 실행할 수 있게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리더들이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치로서 리더들을 만났을 때 이런 긴장과 선택의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떤 지점을 조금 건드려주면 좋을까요? 사실 음, 그 리더가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뭐냐 음, 하는 건데 그게 성과의 재정의하고도 맞닿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요즘엔 그런 분 안 음, 계시는데요. 정말 코칭을 진행하던 초반에 음, 그 오래됐죠. 20년 가까이 된 이제 강의 장면인데 그땐 음, 제가 젊었으니까요. 리더 중간 관리자이신 팀장급들한테도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당신 나보다 젊은 거 아니야? 그때 실제로 젊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말도 안 음, 섞고 막 이렇게 약간 경계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영업 조직에서 코칭이 이제 16시간의 음, 코칭 교육이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한 리더분이 손을 딱 들고 나서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말한 대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면 참 좋은데 나는 아직도 음, 마른 수건도 짜면 나온다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마른 수건도 짜면 나오는데 마른 수건을 짜서 나오는 것보다 음, 당신이 하는 방식으로 성과가 더 잘 나온다는 걸 나한테 설득해라.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경험도 좀 작고. 그러니까 순간 엄청 당황했죠. 게다가 음, 교육 끝났는데 마무리하기 직전에 한 음, 얘기니까 수습을 잘 못하면 이 교육은 망한 거예요. 피드백도 망했고 뭐 다 망한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과만 뽑아내려고 하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음, 마른 수건을 짜든 마른 수건으로 찌르든 뭐 음, 아무렇게나 하셔라. 그런데 결과를 내는 그 과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만족감도 갖고 뭐 음,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로 연결되도록 내가 만들 음.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숙고하고 실행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좋은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내심 말해놓고도 좀 뿌듯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우리가 이런 뭐 균형을 잡아야 되고 긴장 속에서 균형을 계속 잡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안정을 통해서 민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리더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성과가 뭐냐, 진정한 성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과 재정의부터가 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또 성과에 대한 기준을 또 관점을 어디로 가질 것인가가 리더가 명확해야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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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하고 그거에 대한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긴장과 선택에 직면했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네,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도 좀 네, 드네요. 네. 얘기하면서 또 저희 얘기에 반박이나 혹은 의견 있으신 분도 생각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네, 나눌 틈이 없이 우리끼리 우리끼리 너무 막 얘기를 얘기하고 해버려가지고. 있어서 네. 근데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보시면서는 어떠세요? 나중에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말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재밌거든요. 네, 보시는 분들도 재밌어야 되는데. 네.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더 네. 얘기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네. 저희도 저번에 이제 AI 교육 아, 저희 맞아요. 학회에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그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그 오픈 AI의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네. 질문을 음, 같이 시작을 처음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저렴한 교육을 하나를 받고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 맞아. 하면서 AI의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물에서 차이가 날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보면 질문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되게 달라지기도 하고 요번에 배운 거는 참 여러 가지 중에서 신입사원 아, 가르치듯이 맞아요. 맞아요. 신입사원 일 시키듯이 네, 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질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그렇구나. 우리 리더들도 신입사원, 그러니까 AI한테 질문하듯이 신입사원 똑같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네, 네. 뭔가 AI가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결정도 내리고 뭐 선택도 해서 만들어내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 증강이라는 네, 네, 네. 표현으로 그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네. AI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음, 맺고 슈퍼 에이전시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증강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대체로 쓸 것인지 중요한 선택의 지점에 또 올 것 같습니다. 음, 그 실제로 AI에 관해서 리더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 음. 예, 현장에서 리더들이 AI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음, 저희가 음, AI를 되게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음, 도입하면서 코칭 현장에서 아직까지 AI하고 관련된 뭔가 이슈나 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코칭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나누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음, 음, 쓰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잘 음,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 코칭 장면 말고요. 또 주변에 만나는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 똑똑한 검색 엔진. 네. 그래서 똑똑한 검색 엔진처럼 챗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다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똑똑한 검색 엔진으로 쓰기에는 너무 똑똑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를 도구로 쓸 거냐, 뭐 저를 대체한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도구로 쓸 거냐, 직원으로 활용할 거냐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요. 근데 직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AI 이런 도구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거를 도구로만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뭐 해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를 직원 대하듯이 해야 되고 직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아티클을 보다가 그런 걸 본 거죠.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그럼 나한테 어떻게 시켜야 되지? 뭐뭐 해줘, 뭐뭐 해줘, 뭐뭐 해줘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킬 때 목적이 뭐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뭐고, 그래서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1단계 뭐를 한번 해보자. 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거랑 관련된 정보를 찾아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보다 결과가 훨씬 퀄리티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더분들도 AI를 처음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이제 네, 네. 회사 안에서의 시스템 말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검색 엔진처럼 뭐뭐 해줘 수단처럼 쓰시는 거를 떠나서 얘가 막 똑똑한 직원이 하나 있다라고 치고 얘를 직원 다루듯이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경험하면서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지 공유도 좀 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너무 급해서 그냥 다 해줄 줄 알고 보고서 맞아요. 만들어줘, 만들어줘. 요약해줘, 네, 맞아요. 찾아줘 이렇게 뭐뭐 해줘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때 대충 해주고 틀린다 주고 막. 네, 네. 저 확인을 그때 안 해가지고 약간 강의자료 만들 때 오류도 있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이렇게 안 그러죠? 교차 확인 맞아요, 맞아요. 네, 하기도 하네요. 네. 네, 아니, 그 교차 확인 얘기하시니까 그냥 네. 재미있게 챗GPT한테서 정리된 걸 가지고 제미나이한테 이거 처음에는 얘가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보고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말이 타당한지 혹시 논리적인 뭔가 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는지 찾아줘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챗GPT가 만든 결과물인데 네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걸 좀 검토해줘. 그러면 재미나이가 뭐라 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져다 챗GPT한테 또 갖다 줘요. 야, 이거는 재미나이가 네 거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들도 서로 간에 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뭐 훌륭한 관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응답을 해주는 걸 보면.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코치들이 계속 쓰고 시도하고 배우고 해야 사실 이런 AI에 대한 이슈가 이제 앞으로는 등장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리더분들에게 좀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같이 저희가 논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월 달은요, 설 관계로 2월 달 월간 코칭 발전소 한 달 쉬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월간 코칭 발전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때는 사실 코치님들도 본인의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 협회도 고민이 많은데요. 3월 달에는 저희가 SNS 인플루언서 서늘한 여름. 네, 서늘한 여름밤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음. 있고요. 코칭 심리학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서늘한 여름밤 초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제 SNS를 활용하고 그리고 마케팅과 본인의 브랜드를 쌓아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또 같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리더십 코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